통영에서 100길로 30여 킬로미터. 우리나라 섬 가운데 44번째로 크다는 섬. 욕지도로 향하는 길입니다. 섬에 가까워지면 여기저기 부표처럼 떠있는 가두리 양식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국내 최초로 고등어 양식을 시작했다는 이곳. 직경 20여 미터에 달하는 크고 작은 원형 가두리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고등어는 해유생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시속 50여 킬로미터의 유영 속도, 42.195km를 달리는 황영조 선수보다 빠르고 1500m를 15분 안에 헤엄치는 박태원 선수와 맞먹는 빠르기. 종일 헤엄쳐도 지치지 않는다는 고등어. 고등어의 저 푸른 등은 생존을 향한 비상의 몸짓입니다. 그 청운의 꿈을 품고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섬사람들. 날 것 그대로의 바다 이야기. 생을 향한 그들의 푸른 도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름 태풍이 지나간 평온한 바다. 배 한 척이 어두운 바다의 여명을 깨웁니다. 미리 쳐두었던 그물에 놓고 하는 설레임. 365일 변치 않는 바다 사나이들의 애정입니다. 뱃머리에선 그물을 올리고 후미에서는 내리고 시소처럼 왔다 갔다 호흡을 맞추는 고기잡이. 그물로 당기고 놓고 이제 한 3m 간격을 있거든. 그러면 또 앞에 걸 잡고 뒤에 걸 놓고 이래가 지금 가는 거지. 저리 몰아가는 거지. 어린 고등어를 유인하는 정치망. 들어가기는 쉽지만 되돌아 나오긴 힘든 함정어법인데요. 얕은 연안의 물고기를 대량으로 어획하는 방법으로 옛부터 사용되어 왔던 기술이랍니다. 바다 밑 볼이라고 하는 어린 고등어들이 그물 속 물길을 헤집고 어디론가 흘러들어갑니다. 원형 가두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물길. 녀석들이 이제부터 살아갈 새로운 집인 거죠. 부트로 나오면 1분 안에 죽는다는 고등어를 살려 원형 가두리에 넣기까지. 그야말로 그물과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어부들. 오늘 작전은 대성공입니다. 새벽에 피곤한 작업을 물리치고 또 한 차례 배의 엔진이 가동되는 시간. 고등어들의 먹이를 챙겨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대식가로 유명한 고등어. 이 녀석들의 하루치 식사량은 어마어마한데요. 사료양은 이게 한 2.5톤 정도 됩니다. 바닷속에 거대한 또 하나의 바다. 수십만 마리의 고등어를 먹이는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가운데 쪽으로 던져주고 골고루만 던져주면 됩니다. 한번 올라왔을 때 골고루 던져줘야 한 마리가 그 먹이 하나를 먹기 위해서 좀 힘이 안 들어야 좀 성장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 먹이를 먹는 게 좀 유리하죠. 이 녀석들 반장을 하고 덤벼드는데요. 먹이를 먹으면서도 회전 유형 대열만큼은 흐트리지 않는 철저한 집단 생활. 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 줄 때 열심히 먹고 또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죠. 한창 물이 지어 올라왔을 때를 맞춰 쉼없이 사료를 던져줘야 하니 어깨와 팔다리도 욱신욱신.
폭 60여 센티미터 발판 위 높은 너울에 맞서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고등어 자체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치를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서둘러 뛰어가다 보면 뭐 빠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사려주는 일은 무려 2~3시간이나 계속됩니다. 대열을 갖추어 먹이를 먹는 고등어 떼나 부지런히 먹이를 주는 어부들, 강직한 생활력이 퍽이나 닮아 보입니다. 물에 떠서 사는 떠사리의 운명. 위로는 새에게, 아래로는 더 큰 포식자에게 잡히지 않으려는 몸짓. 고등어의 저 푸른 등도 알고 보면 우리네 삶처럼 생존을 위한 것은 아닐까요? 고등어 떼들의 움직임이 잦아드는 걸 보니 이제 먹을 만큼 먹은 듯 보입니다. 바다 목장이 잔잔해지는 이 지역. 양식장 어부들의 오전 일과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빈 사료통을 싣고 육지로 돌아가는 길. 만선이 되어 돌아가는 보통의 어부들과 다른 모습이죠. 이게 시작한 거는 우리가 10년 조금 넘어졌고 또 우리 어민들한테 이제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한 4~5년 전부터라고 보면 돼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뭐 국민 생선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좀 고부가가치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하루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됐고 또 양어를 하다 보니까 또 유통 기술도 발달해가지고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이쪽으로 산 상태로 이렇게 공급돼가지고 여러 사람들 횟감용으로 판매가 되게 되고.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바다 위의 은행 창구. 욕지도 앞바다는 섬 사람들에게 든든한 보물 창고입니다. 사실 욕지도는 고등어보다 해풍을 먹고 자란 고구마가 더 유명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 고구마가 유명해진 것도 사실 고등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한 100년 전부터 욕지 개척할 이전부터 묵고 살 게 없었어. 여기는 비탈이 많아가지고 논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고구마라도 먹고 살려고 바다에서 나는 생선만 가지고는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고구마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욕지도 고구마와 고등어는 참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며 섬 사람들을 지켜온 셈입니다. 선창가 인근에 자리한 자부포의 한 마을. 고등어 파시로 한때는 명성을 날리던 욕지도의 옛 마을입니다. 이제 자부포의 명물은 고등어가 아니라 바리스타 할머니. 젊은 시절 간고등어를 만들던 그 손으로 이제는 숭늉 같은 구수한 커피를 내리는 할머니들.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옛날 이야기, 고등어에 관한 추억담입니다. 젓갈로 담으면 진짜 그 젓갈이 국물이 진짜 맛있다. 득득지근해. 1960년대만 해도 돛대를 높이 세운 커다란 범선들이 줄지어 닻을 내리고 손님들을 기다릴 정도로 이곳 마을은 최고의 어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욕지 섬에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 그냥 그 옛날에 말이 있거든. 돈을 지폐를 물고 다닌다.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지폐는 거짓말이고 고등어가 돈이거든. 고등어가 돈이니까 고등어를 물고 가는 고등어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가 돈을 물고 간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이 있는 기라. 저기 우리 사진이 있거든요.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와보세요. 욕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각지의 상인들이 가지고 온 상품으로 개시장을 이루었던 그때 주 거래 품목이 바로 고등어였다는데요. 여기 다 고등어예요. 옛날에는 여기 일본식 그거 나무통이에요. 고등어가 돈이고 쌀이고 부의 상징이었던 것.
금은밤에 나아가 만선을 싣고 보름이 돼서야 돌아왔다는 남편들. 바로 그날이 고등어 파시가 열리는 날이었고 유일하게 쌀밥을 먹을 수 있었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옛날에 고등어 잡는 배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배를 가지고 건널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리 많이 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전진기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디젤이라도 그 속도가 느리니까 도예지를 잘 상하니까 고등어는 빨리 못 가지고 가고 여기서 전부 경매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요즘 치면 업자들이 고등어 경매해가지고 사가지고 사람을 이제 일당을 주고 고등어를 따가지고 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지로 팔러 나가. 그는 이제 장소가 있죠. 하지만 그 화려했던 전성기 시절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강고등어 연장하는 거 여기 유일하게 욕지가 참 강고등어 여기도 옛날에 요즘 있었거든. 그런데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한 군데만 남아있어. 자부포 마을에는 집집마다 크고 작은 크기의 생선을 염장해두는 간독이 따로 있었다는데요. 고등어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규모의 간독을 파놓았을까요? 이게 옛날에 강고등어 염장하는 강고등어 독이거든. 당시만 해도 남해의 모든 배들이 이곳으로 들어왔다 하니 간독의 규모도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는데요. 여전히 이곳엔 간독의 주인인 재명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 찍고 이분은 친정 찍고 친정을. 그러니까 시방 이제 한 개 요 뿌이지. 고등어 강고등어 독이 진짜 많았어. 웬만한 이 간 집에는 이제 가정집도 그만한 거는 없어도 이거는 소수라. 이거는 작은 거. 진짜 조합에 저런데 옛날에 요 다도예라 구는 데가 또 있었거든. 있었는데 그런 데는 진짜 여기서 요 정도 돼서 한 칸이. 그 정도로 커. 80여 년 세월에 이젠 고등어의 비린내도 소금기도 다 빠져버렸지만요. 여전히 할머니는 이 쓸모없어져 버린 독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곳이 영화로운 마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유일한 지명, 자불안개. 앉으면 부자가 되는 포구라는 뜻인데요. 구로시오 난류가 북상하는 길목에 위치한 욕지도는 다양한 어종이 몰려오는 거대한 어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부터 일본인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자불안개의 골목은 일본인들의 대저택이 들어섰고 300여 미터에 달하는 골목길에는 기생집들이 즐비했습니다. 작은 섬마을에 백화점과 공중목욕탕은 물론 여관과 이발소까지 들어섰다 하니 이곳이 정말 돈방석이 맞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욕지 여관이라 이름이 일본 사람은 여관을 얼마나 크게 했다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모두 이 기방촌으로 흘러들어갔다는데요. 기생집 여기서부터 요 골목 전체가 쭉 기생집이었어요. 기생집이었고 이제 이렇게 그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팔고 여기서 또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또 이렇게 또 작업하러 가고. 오죽하면 외딴 섬에 술공장까지 들어섰을까요? 지금도 옛 모습의 일부가 남아있는 2층 건물에선 그 시절 술 향기가 배인 듯합니다. 주전공장 그래갖고 여기서 고조밥도 찌고 이래 안 그래가지고 조금 제좀 이거만 보이는데 또 늙었다고 자꾸 저 홍길이 집 그거 좀 다 사이였다. 우리가 어릴 때 이 골목이 대모도 관계나 또 그 골목이더라. 일본 사람 집들이 많았거든. 자시 보면 일본 건물이 많다. 저짝에 저 철공소 옆에 빨간 그 합석집 그런 것도 다 2층 집인데 오래된 게 이제 2층을 내라버리고 이제 개조를 했지만 행은 다 일본 집이다. 지금도 남아있는 2층 벽돌집은 수산 부호였던 일본인 도미우라의 옛 저택.
고등어가 넘쳐나다 보니 일본인들은 물 좋은 고등어를 일본으로 공수하는 무역 사업을 벌였습니다. 덕분에 섬마을임에도 육지만큼이나 빠른 근대화가 이루어졌던 욕지도.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그다지 풍족하진 못했습니다. 고등어를 담보로 어업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대금 착취로 더 많은 부를 쌓았던 일본인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낡은 가옥과 바닷물에도 씻겨가지 않을 만큼의 아픈 편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동네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간고등어 손맛을 내봅니다. 장거, 제일 장거. 이 비린 냄새가 이젠 좀 지겹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도 할머니들은 종종 간고등어를 장만해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곤 하는데요. 여전히 솜씨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거는 이제 구이 하는 거는 요래 갖고 소금 허쳐 가지고 구이 하면 되고, 이제 젓갈은 이제 저래 갖고 이제 요래 가지고 소금 쳐서 이제 그릇에다 담아 놓으면 이거야 이제 젓갈이 되거든. 아까 봤어. 꼬리를 자르고 듬성듬성 토막낸 생선, 배를 가르고 나온 싱싱한 내장과 지느러미 같은 부산물을 보태 소금에 절이면 욕지도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는 유명한 고등어 젓갈이 됩니다. 이래 갖고 단지다가 딱딱 눌러놓으면 되거든. 젓갈 이것도 철 따랐어. 이거 겨울에 하는 거는 약간 좀 작게 하고 여름에 하는 거는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맛을 맞출 수 있지. 배를 따고 내장을 덜어내며 손질하는 사람을 이곳에선 칼제비라고 하는데요. 김삼인 할머니도 커피를 팔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칼제비로 통했습니다. 길게 하면 상품이 안 된다고 요 정도로 하거든. 그러면 요래 가지고 따주면 요 사람을 요래 주면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창자로 내는 기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모아 놓으면 이제 그 이런 속 하나로 말해서 그 뭐 옛날에는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고 쪼레기라 그런 게 있었어. 그래 갖고 양쪽 손잡이 열 있는 기라. 요런 그렇게 큰 데다 양손 그래 들어가서 밑에 이제 바다에 가서 이렇게 씹는 기라. 씻어 갖고 이제 간독 앞에다가 이만큼 이제 씻어 갖고 이제 그 하는 거라. 이렇게 재어 갖고 간을 해가 주면 이 시급이만 거든 요 들어가서 이렇게 탁 놓는 기라. 이렇게 이제 줄로 맞춰가면서. 그래. 수백 마리의 간고등어를 장만하던 시절 칼제비들의 일당은 바로 이 내장이었습니다. 일당 대신 받아온 산더미같이 쌓여진 내장으로 젓갈을 담고 뱃사람들에게 판 것이죠. 그때는 이 싱싱한 고등어 내장조차도 돈이 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고등어 젓이 맛있다. 익은 거 살이 발게 찢어갖고 몸 우수하게 맛있어. 옛날에 그냥 뭐 점심반찬에 내가 아갖고 막 찢어갖고 막 살 그리고 먹고 그랬는데 붓고 짜고. 요새는 그런 게 없다. 우리 옛날 시절에는 뭐 먹을 게 많이 있었나야. 뭐 과자 종류도 많이 먹고 이런 게는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있나 뭐 참말로. 요새서 먹을 게 천진 게 별 신경을 다 안 쓰지. 그런데 이제 내장은 오로지 동네 고양이들의 차지. 마치 소풍날 아침 김밥꾸랑지 받아먹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표정을 짓는 고양이 가족들입니다. 할머니가 잠시 정신을 판 사이 이 녀석들이 손질된 고등어를 몰래 슬쩍 하는데요. 오늘 발기 tir한다니까 물고 간다니까 다들 해구만. 고등어 때문에 욕지도에선 고구마와 더불어 고양이가 많은 동네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덕분에 쓰리고 욕지도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어쨌든 욕지도 고양이는 오늘 호강 제대로 합니다. 고등어 구이하고 사시미하고 잡수러 올라오세요. 섬사람들을 남편으로 맞아 아예 무치라고는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뼛속까지 섬사람. 그들은 간고등어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아궁이 뿔에 구워야 제맛이라고 말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생선 고등어. 자체 기름만으로도 노릇노릇하지 않고 맛깔나게 구워집니다. 저녁 무렵 자반고등어 굽는 냄새가 동네 골목길에 퍼지면 퇴근길에도 얼마나 입맛을 다셨는지 그 추억의 향기 너머엔 아련한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고등어살에 밥을 얹고 고구마 줄기 김치를 척 올려 쌈 싸듯이 먹는 그 맛. 이런 거 먹어본 놈이 잘 먹어. 안 먹어본 놈은 잘 안 먹거든. 고등어가 뭐 대부분 보면 다 좋지. 당뇨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성기병에도 좋고 다 좋대. 그런 게 박사들이 하는 말은 다 좋다 그 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즐겨 먹는 생선 풀 이제 푸른 진짜 등 푸른 생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좋다. 등 푸른 생선이 원래 사람한테 좋다. 역지도 할머니들이 오래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고등어 하나로 그래도 평생을 굶지 않고 살아온 할머니들. 아직도 할머니들에겐 고등어는 못다 이룬 꿈입니다. 무태서 1분도 채 살지 못하는 고등어를 산채로 공수한다는 작업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 오동통 물이 오른 고등어 출하를 위해 미리 선별하는 일. 우선 그물을 들어 고등어를 한쪽 방향으로 먼 뒤 크기별로 걸러내는 작업인데요. 그물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등어를 뜰망으로 살짝 떠서 분류하는 손길이 노련한데요. 눈대중으로 척척. 저울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크게 무게별로 한 300g 이상 넘어가야 되죠. 그 얘는 좀 작아가지고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선별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어가 회전하는 방향의 물 흐름을 타면서 뜰망으로 재빨리 건져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조차도 성질 급한 고등어들은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기 사장님. 에이, 다 죽었다. 최소 6개월 이상 키워온 고등어. 출하를 앞두고 이렇게 죽어버리니 갑자기 허탈해집니다. 얘는 돌아다니면서 호흡을 하는 애들이라 그렇지를 못하니까 가다 맥혀버리니까 호흡을 못하는 거야. 성질도 급하고 그러니까 쉽게 죽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럭이나 광어나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심하죠.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피부도 약해가지고 비닐이 얇아가지고 조금만 스쳐도 바로 죽어버리니까. 6kg 향한 비상. 고등어나 어부에게나 그 꿈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이고요. 내일 새벽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차에다 실어 옮깁니다. 다시 통으로 담아가지고. 다음 날 선별된 고등어를 싣고 가기 위한 화로차가 배 위에 오릅니다. 양식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죠. 어제 선별해둔 고등어를 화로차에 옮기는 작업인데요. 플라스틱 대야에 몇 마리씩 담아 조심조심 화로차 수조에 붓습니다. 많이 넣게 되면 고기가 까져요. 크기별로 5개도 넣고 10개도 넣고 그러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옮기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은 고등어들이 가는 도중에도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육지로 가기 참 힘든 고등어. 마지막까지 생존을 위한 투쟁은 처절합니다.
시간이 곧 생명인 고등어. 배 시간을 10여 분 남기고서야 작업은 끝이 납니다. 파로체에 담긴 고등어들이 다시 대열을 맞춰 숨을 쉴 수 있게 바닷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생명장치죠. 얘는 비늘이 뭐라 그럴까, 얇은 습자지 같은 거랄까요? 얇아가지고 비닐이 벗겨지면 바로 거기에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그 비닐이 조금만 움직여도 얘네들은 바로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에서 돌아가는 걸 해서 걔네도 먹다 보니까 그냥 넘겨가지고 되도록이면 빼내는 거죠. 얘네들은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다 막 삼켜요. 그렇기 때문에 입 안에 걸려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물갈이를 해서 비닐이나 이 불순물을 걸러주면은 호흡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고등어를 싣기 위한 작업용 배를 떠나 육지로 향하는 최종 카페레오에 몸을 싣기까지는 30여 분. 생존을 위한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5시간 좀 넘어서 인천 들렸다가요. 그 다음에 서울로 가고 그쪽 해서 횟집으로 또 다시 넘어가죠. 통영과 욕지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배편. 꿈을 담은 샹그릴라호를 타고 육지에 도착하는 순간 이 녀석들의 몸값도 2배로 오르겠죠. 고등어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 활고등어 시대가 열린 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명하는 고등어 특유의 성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 부패가 빠른 어종이기 때문인데요. 유통망이 발달돼 이제는 대도시에서도 활고등어회를 맛볼 수 있게 됐지만 예전에는 고등어회를 먹으려면 제주도나 욕지도를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기름기가 많고 비린맛이 강한 고등어를 처음 회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는 박금식 씨. 사실 이제 고등어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고등어회를 요 근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등어 잡히지만은 그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바로 쏘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고등어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장이 고등어를 자연산을 키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양식장에서 고등어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회를 하고 놀다 보니까 수족관에 열면 적응이 되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수족관에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회가 가능했죠. 무트로 나오는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된다는 고등어. 그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에 우선 10여 분간 절여둬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소금기를 걷어내고 이번엔 얼린 식초물에 담궈 부드러움을 살려주는데요. 이렇게 1차 가공된 고등어의 얇은 껍질을 벗겨내면 야들야들한 속살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적당한 기름기에 상큼한 육질, 입맛을 돋우게 하는데요. 여느 생선과 달리 접시에 차곡차곡 담긴 고등어 살점들에는 여전히 바다빛깔을 닮은 푸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비린맛을 염려해 마지막엔 생강과 실파를 뿌려주는데요. 냉한 음식인 고등어와는 찰떡궁합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특제 간장 소스인데요. 이제 초장에 먹으면 단맛이 하나 그렇게 받치면서 고등어의 찐맛을 모르고 이제 소스에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고등어의 특유한 고등어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회를 먹을 때 초장 찍어 먹는 거하고 요 이제 고등어 소스에 찍어 먹는 거 비교를 하면은 엄청난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욕지 사람들만 안다는 활고등어회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 고등어 회맛을 보기 위해 요즘 욕지도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가을 고등어는 물이 바짝 오를 때라 구수한 맛은 물론 쫄깃한 식감에 관광객들이 꼭 한번 먹고 간다는 인기 만점 메뉴인데요. 미식가들만이 즐겨 찾아 먹었다는 고등어회.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네, 원래는 은근히 편식을 많이 하는데 회도 잘 안 먹는데 오늘은 잘 먹어요. 처음에는 되게 비릴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어요. 근데 막 연어 먹는 것 같이 맛있고 그렇다. 그런 맛도 나는. 잘 먹어요. 그 일반 그 해대만은 맛있다. 조금 뭐랄까노 틀리네.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입에 살살 넣지. 그죠? 아, 내일 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먹어야지. 근데 고등어회는 고등어 칼치 같은 거 사실 먹기 힘들잖아요. 안 오면 못 먹잖아요. 그지? 이 회맛을 다른 식으로 즐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낚시하러 왔죠? 고등어 잡으러. 양식장이 즐비한 이곳 마을 한켠엔 고등어 전용 낚시터가 있습니다. 멀리 안양에서 밤차를 타고 고등어 손맛을 느끼기 위해 찾아왔다는 전용환 씨. 처음은 아닌 듯한데요. 고등어 낚시를 위해 장비 점검하는 폼새가 영락없는 낚시꾼들. 야밤 전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됐어. 이대로만 들고 있으면 얘가 이제 딱 물리면 때로 출몰하는 고등어에 대비해 비록 초보이긴 하지만 남편을 따라 나섰다는 아내. 일단 배 타고 들어오는 건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이라 재밌긴 해요. 근데 전투 낚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싸우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목표? 다들 200마리래요. 그러면서 저더러는 100마리만 잡으라고. 10마리는 잡았으면 하는. 오, 힘준다. 해마다 이맘때면 고등어와 정갱이 낚시로 남해안 곳곳 방파제는 장사진을 이루는데요. 무심코 던져놓은 낚싯대가 벌써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고등어가 낚인 것일까요? 정갱입니다. 사실 낚시는 고등어 유형이 느려지는 해질녘부터 가능합니다. 지금은 오전에는 바닥 지금 고등어가 그렇게 활성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장님이 그래갖고 바닥을 노리면 정갱이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오전에는 정갱이 잡다가 오후에 활성도 좋아지면은 이게 고등어 이제 그때 이제 잡으려고요. 드디어 밤이 찾아왔습니다. 결전의 전투. 먼저 고등어떼를 유인하기 위한 밑밥을 뚝뚝 풀어놓습니다. 입질이 까다롭지도 않을 뿐더러 우럭이나 감성돔처럼 바닥에 붙어 살지 않아 초보자도 찌낚시로 얼마든지 낚을 수 있는 것이 고등어 낚시의 묘미입니다. 집어 효과가 있으라고 켜놨습니다. 불을 켜놓으면 고기들이 몰려들어요. 고등어, 전갱이, 뭐 볼락 이런 애들은 불빛이 있어야 잘 몰려드니까요. 10여 분쯤 흘렀을까요? 정말 한 마리 보이는데? 쪽 있네 저기. 고등어 돌아다니네. 좌우로 째는 듯한 움직임. 찌를 통해 전해오는 고등어의 손맛. 전율이 몸을 관통합니다. 밥 먹을 시간 없어. 저녁 식사 시간에 불현듯 찾아든 고등어와의 입질 씨름. 아주 좋죠. 예, 애인 만나는 그 기분? 애를 먹이더니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이제. 오. 그 순간 또 한 마리가 걸려듭니다. 30cm쯤 되는 씨알 좋은 녀석이 물렸으니 이젠 전면전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등어. 고등어. 먹을만 하겠는데? 아주 실한데? 벌써 수십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아내를 강태공으로 만들 수 있는 신공도 발휘합니다.
바다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흔치 않죠. 회를 떠야지. 싹 가지고 가야지. 회를 확. 회를 쳐야지. 그래. 회를 장만하는 건 남편의 목. 능숙한 솜씨로 듬성듬성 큼직하게 썰어내는 것이 낚시꾼들의 요리법. 일반 횟집에서는 이 맛이 안 난다지요? 야밤에 즐기는 고등어회 파티. 살아있네. 이 맛에 진짜 낚시를 다닌다니까. 그럼. 특별한 양념 없이 쌈장에 찍어 먹는 즉석 회맛. 말을 잃게 하는 야생의 맛입니다. 고소하다, 고소해. 고소해. 식감이 달라요. 정말. 어떻게 달라요? 쫀득쫀득하면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고등어란 게 시장에서 뭐 이렇게 사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떠서 먹으면은 정말 이게 돈독해지는 그런 게 사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등어가. 그동안 좀 서먹서먹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와가지고 고등어 낚시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같이 음식 해갖고 먹으면서 이러다가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고등어를 위하여. 가을에 맛보는 푸른 맛. 난대성 어류 고등어가 남기고 가는 따뜻한 풍경입니다. 고등어 양식은 욕지도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우선 보름쯤 바다에서 생활해야 했던 남자들이 이제는 양식장으로 출퇴근을 하게 됐고요. 산채로 고등어를 출하하면서 꽤나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양식업 30여 년, 천복률 씨도 고등어 양식을 시도했던 초창기 멤버 중 한 사람인데요. 여러 바다를 누비며 양식 사업을 벌여왔지만 고향 바다만큼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중년의 꿈. 그 가운데는 고등어가 자리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류는 깨고등어하고 창고등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키우시는 건 뭐예요? 이건 지금 97%가 창고등어라고 지금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배 부분이, 요 하얀 부분이 이렇게 창고등어는 이렇게 깨끗한데 깨고등어는 이 배 부분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점은 아니고 동글동글하게 까만 점이 있어요. 그거는 맛이 없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그 거름을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고등어가 질이 못 먹는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참고등어의 서식지, 특히 욕지도산 고등어는 일본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상품입니다. 일본 역시 고등어가 많이 잡히긴 하지만 대개 씨알이 작고 맛이 없는 망치 고등어인데다 방사능 오염 문제까지 겹치면서 욕지도산 고등어가 일본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살은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예, 살아난 상태로 하루로. 아니, 고등어는 되게 빨리빨리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두리에서 이렇게 순치를 시키고 적응을 시키고 어느 정도 적응되고 그 적응된 고기가 다시 배에 그 고기 실으면 그냥 지금 뭐 수송의 문제는 없습니다. 고등어의 맛을 상승시키는 고급 사료만을 고집하는 천복률 씨. 까다롭다는 수산제국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료는 우리 양식업자가 제일 선호하는 사료로 까나리를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프면은 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고기는 먹고 들어가면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료를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료 창고입니다. 이게 까나리입니다. 까나리. 먹성 좋은 고등어 양식을 시작하면서 사료를 보관할 냉동 창고는 물론 지게차에 분쇄기까지. 고기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이나 마찬가지인 셈. 한 사람이 운영하기엔 하루 일이 벅찬 고등어 양식장.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품앗이를 하기로 한 것인데요. 품앗이 8명이 팀이 돼 있어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팀이 돼야만 이제 전체에 큰 일을 할 때, 건물 체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기 선별,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다고 하면은 같이 이제 통보를 하면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팀에서 이제 이렇게 지게차를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안 된다, 공동체로 해서. 오늘은 부쩍 자란 고등어들에게 새 집을 마련해주는 날. 오동통 살이 오른 고등어들이 서로 치이지 않도록 좀 더 큰 가두리로 이사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분망하러 왔어. 분망. 그물을 연결시켜가지고 입구를 낮춰서 넘기는 거지. 사료를 주고 가져갈 곳이 사료를 주면서 넘기는 거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가두리 이동 작업. 가족 누구라도 쉽게 손을 보탤 수 없는 건 예민한 고등어들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양식업을 하는 이웃의 품앗이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죠. 옮겨야 할 빈 가두리에 먹이를 던져놓고 녀석들이 먹이를 쫓아 자연스러운 이동을 유도한 뒤 재빨리 그물을 분리하면 되는 것인데요. 호흡도 맞아야 하지만 손발도 빨라야 합니다. 새 집에 둥지를 튼 고등어 양식장을 이제 외해로 끌고 가 고정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고기가 안전하게 가려면 이렇게 고기가 움직임이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배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쭉 올라오죠. 보세요. 잘 못하면 3,000마리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을 때도 있어요. 파도가 세다든지, 파도가 세는데 작업을 강행한다든지, 물살이 셀 때 또 작업을 잘 못해서 물이 역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 그럴 때는 고기가 대량 패서 다 죽을 때도 있어요. 생존을 건 고등어들의 이사는 다행히 무사히 마쳤습니다. 늦은 점심, 오늘은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죽 쓸 겁니다. 죽이요? 네, 죽 쓴답니다. 무슨 죽이요? 고등어죽. 고등어죽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똑같아요, 죽이. 일반 죽들하고. 이렇게 볶으면 고등어 조림이 되면서, 죽이 되면서 맛있어요. 이렇게 일반 죽하고 똑같아요, 다른 죽들하고. 찹쌀을 넣어가지고. 소금을 넣고 달달 볶은 고등어에 찹쌀을 넣고 한 차례 더 볶다가 쌀뜨물을 부어 뭉근하게 끓이는 고등어죽. 제주도에서 시집온 해녀 형수님의 숨겨진 솜씨입니다. 여기서는 고등어죽을 끓여 드시는 거 못 봤어요. 예, 저는 친정이 제주기 때문에 이제 제주식으로 이렇게 어릴 때 먹어봐서. 한쪽에선 감칠맛 나는 고등어 조림이 만들어집니다. 섬 사람들은 별도의 야채 없이 오로지 고등어에 양념장만을 넣고 깨끗한 고등어 조림을 즐긴다는데요. 상추쌈에 고등어 조림 한 젓가락 올려 밥에 싸먹는 그 맛은 고된 노동도 사르르 녹게 하는 아주 기막힌 맛입니다. 행복합니다. 표정 보세요.
고등어죽 맛있죠? 네, 맛있네. 개운하니. 고등어죽은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봐요. 고등어죽은 우리 어릴 때 먹어서. 고등어로 죽 끓이고 그러면. 끓이는 데가 없어요. 고등어 갖고 죽 끓이는 데가. 담백한 고등어죽 한 그릇에 여름의 피로가 싹 가십니다. 쾌청한 가을 바닷바람에 그물 손질에 나선 천복률 씨. 양식장 그물이 깨끗해야 고등어의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비질로 이물질을 걷어내고 구멍난 부분들을 수선하는 일. 가을에 꼭 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올려서 한 5일 정도 말려야죠. 말린 거지. 이 그물을 말려서 빗자루를 썰면은 이 그물이 깨끗해져.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내년 봄 다시 찾아올 고등어들을 위해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어부. 고등어를 쫓아오다 보니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함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등어가 가르쳐준 담백한 삶의 가르침 한 수. 모든 고기가 그렇겠지만 자연이 그렇겠지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사료 먹여야 되고 관리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고등어가 좀 이제 서민척 먹거리였다면은 지금 그 고급화된 이 지금 이제 하루도 서민척의 어떤 먹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누구라도 접할 수 있고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유통 과정이라든지 생산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그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저녁 밥상에 오른 서민의 생선, 고등어. 그 자반고등어 한 마리로 우리 삶을 위로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양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며 특별한 날 후덕한 인심으로 구워준 최고의 생선. 우리는 그 간간한 맛을 어머니와 함께 기억합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눈물같이 짭조름한 간고등어 시대를 뒤로하고 담담한 물맛으로 활고등어 시대를 연 욕지 사람들. 그들에게 이 생선은 어떤 희망일까요? 하늘과 바다를 닮은 청운의 꿈. 그 푸른 꿈은 여전히 섬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유일한 생애 유산입니다. 어머니 고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